네,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날로 먹쇼. 네, 오늘 촬영하러 오는데 차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2시간 40분 걸렸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너무 멀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났던 기사 중에 이제 풍계리 출신 탈북자가 피폭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북한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체르노빌이 이제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 발생한 상황들이나 그런 후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런 다크 투어리스트라고 하나요? 그 안 좋은 사건이나 이런 거를 보러 가는 여행객? 그런 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런 뭐 그런 심각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막 멋대로 막 인증샷 찍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체르노빌 작가인 크레이그 마진이 SNS에 그런 좀 예의를 지켜달라 이런 글을 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원자력 그 방사능 관련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언론이나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 후쿠시마를 자꾸 들먹이는데 지금 그것보다 당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방사능이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에 났던 내용인데요. 그 풍계리 출신 그 탈북자들이 피폭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부터 서해 쪽으로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는 많았거든요. 북한 방사능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만탑산에서 발원한 장흥천, 남대천이 길쭉은 화대군을 거쳐 동해로 흐른다. 해류를 타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됐던 내용 중에 이제 그 미국의 민간 북한 전문가인 제이콥 보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방송을 했던 게 있는데요. 우라늄 공장에서 이제 폐기되는 방사능 물질을 버리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관의 양쪽이 구멍이 뚫려서 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 진짜 그 서해 방사능 흘러 들어온다는 그 기사 보기 전에 그 직전에 갯벌 갔었거든요. 땅 파고 놀았는데 온몸에 진흙 묻고 해산물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지금 후쿠시마 그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방사능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매일매일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도쿄 올림픽 한다고 그리고 내년에 총선도 있죠. 그래서 막 노 재팬 이거 하면서 거기다가 후쿠시마까지 얹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북한 방사능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서해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잖아요. 파이프에 구멍이 났다잖아요, 구멍이. 그거 어떡할 거예요? 풍계리가 또 어디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핵시설을 파괴한다고 폭파했던 곳이죠. 근데 그 핵실험장 폐기할 때도 웃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믿지 않았죠. 뭐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쇼를 했죠, 그때. 근데 막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 통제를 하고 지들끼리 폭파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북한이 발표한 자료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문가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그게 핵 폐기가 제대로 된 건지 그거를 검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는 뭐 역시 이러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그 방사능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왜 정부에선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올해 10월 기사에서 풍계리 출신 탈북자가 피폭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풍계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풍계리 출신 탈북자들에 의하면은 그 동네에 귀신병이라는 병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방사능 피폭이거든요. 근데 그 귀신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무시무시한 병이 생긴 거죠. 근데 본인들은 왜 그 병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방사능 피폭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인민들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 사람들 굶어 죽잖아요, 맨날. 그 상황에서 이거 방사능 피폭이다 이러면은 난리 나죠. 쿠데타 나죠, 쿠데타. 그래서 아무튼 그 귀신병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귀신병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따이 병이라고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 때문에 아파서 이렇게 시들시들 사망하신 분들 많죠. 암도 많이 걸리고 그거를 이따이 병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따이 병 같은 경우는 괴담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이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면은 거기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우리가 북한이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뭔가 이렇게 북한이 그 통제되는 나라가 아니었으면은 이 귀신병도 어마무시하게 괴담도 나오고 뭐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북한 방사능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최근에야 알게 됐지만 갑자기 생각나는데 몇 달 전에도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 서해 쪽에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뉴시스에 실렸던 기사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그런 거를 24시간 관측하는 관측소를 설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한 문장만 읽으면은 환경 관측소에 북한 핵실험으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 체제를 운영하도록 통지했다. 네, 이게 2017년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다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2017년 이거는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몰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중국이 그 정도로 움직였다는 거는 정말 큰일인 거죠. 아무튼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맨날 뭐 이게 나라냐, 살기 뭐랬더라? 기회는 뭐 평등하게 뭐 그거 있잖아요. 참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 하루빨리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진짜?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작스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저 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세 설명 펼쳐보면은 제 채널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이나 뭐 좋은 기사라던가 좋은 글 같은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똑똑한 PD님이 자료 많이 찾아주실 거니까 제가 그거 보고 한번 뭐라 그래야 돼? 리뷰라든지 뭐 아무튼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